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간단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미디어 쿼리랑 그 다음에 CSS 변수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자, 일단은 저는 테일인드 좀 가져올게요. 테일인드 여기 수업 페이지 보면 링크 제가 이렇게 걸어드린 거 있죠? 요거 하나만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쓸게요. 쇼핑몰 사이트라고 그냥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 자, 프로드가 프로덕션 해가지고 이제 상품 리스트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테일인드에도 컨테이너라는 게 존재합니다. 얘는 테일인드 컨테이너예요. 테일인드에서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다. 그래서 MX 오토, 마진 레프트, 라이트 오토 이렇게 주면 얘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BG, 레드, 500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테일인드 컨테이너는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여러 화면이 넓을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면 알아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에 맞게 적응한다 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적응형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품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로렘 이미지 하나만 가져올까요? 로렘 이미지. 로렘 이미지 들어가서 뭐 아무 이미지나 일단 가져와 볼게요. 이미지 탭해서 이렇게 사이즈는 일단은 요거는 이따가 사이즈는 이따가 정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상품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만들죠? 자, 보세요. 저는 아무 쇼핑몰이나 그냥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대 뭐 이런 거 이게 자주 뜨는데, 20, 30대 쇼핑몰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이름이 일단 들어가죠. 그렇죠?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격 들어가죠. 그래서 이름과 가격, 우리는 일단 요거 뭐 색깔을 말고 이미지 넣는 거랑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옷 종류랑 그 다음에 여기 가격까지 넣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얘도 마찬가지로 UL과 LI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UL 곱하기 LI 곱하기 한 6개 정도만 하겠습니다. A, href, 샵. 그러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야 되냐면, 일단은 저는 요렇게 요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A를 2개를 만들 겁니다. 자, 왜 A를 2개를 만들까요, 제가? 그러니까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도 이제 클릭이 돼야 되고, 이 상품도 클릭했을 때 이동이 돼야 되잖아요. 가격은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A를 2개를 만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걔 형제로 div를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떤 모양이 탄생이 되냐면 이런 모양이 탄생하겠죠. 그죠? 왜냐면 이제 여기는 첫 번째 A는 이미지, 두 번째는 가격, 두 번째는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미지. 그러면 이미지를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src.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아니다. 이미지는 따로 넣읍시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그냥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미지 가져왔던 거 여기대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이미지는 뭐 여러분들이 뭐 크기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제가 그냥 300과 400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한번 이미지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를, 얘는 크기가 아니라 뭐 400이랄까? 400 이런 게 있나 이미지? 400? 400 좀 별로고 300? 이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350. 대충 그냥 이미지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이거 하나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는 이제 상품 정보니까 요거를 그대로 해볼게요. 켈리 여름 투피스 세트, 뭐 이렇게 켈리 여름 투피스 세트 이런 식으로 쓰고요. 여기는 가격이 들어가면 되겠죠. 2만원. 원도 들어가 있나? 원도 들어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li만 복사를 할게요. 요 li 다 지울게요. 여기 다 지우고, 지금 하나 있은 요게 한 묶음이죠. 한 묶음이니까
네, 마이크가 음속으로 돼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건 게 아니라서. 자, 그냥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 거 테일인드 가져왔고요. 테일인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섹션 프로드 리스트, 지금 우리가 상품 리스트 만들 거거든요, 여러분들. 상품 리스트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테이너, 아까 제가 뭐 이미지로 보여드리긴 했는데, 이 컨테이너는 테일인드 방식의 반응형이에요. 그러면 얘를 일단 다시 지우고 그냥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로램 쓰게 되면 요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적응형이라 해가지고 이 화면에 맞게 적응이 됩니다. 테일인드 컨테이너는. 그래서 요거는 뭐 테일인드의 컨테이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품 리스트를 만들려고 제가 UL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LI는 있어야 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다음 왜 A를 두 개를 썼냐면 요 이미지 클릭하면 이동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 정보 클릭하면 이동돼야 되잖아요. 그죠? 가격은 클릭했을 때 이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얘를 일부러 DIV로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구조를 짰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정도만 만들게요. 상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 게 나을까요? 요거는 이미지는 1, 2, 그냥 대충 할게요. 3,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5, 5? 5개밖에 없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맞군요. 뭐 여기도 이름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뭐 멜로샤 반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대충 할게요. 멜로샤 반팔. 이름도 특이하네요. 스트라이프 골직근, 스트라이프 골직근, 끝나시죠. 끝나시. 가격은 그냥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캘린 뭐야 왜 이렇게 많아요? 캘린 롤업 바지 뭐야 반팔 대충 씁시다. 그 다음에 뭐 무슨 팬츠랄까요? 화이트 팬츠. 그 다음에 얘는 뭐 할까요? 네, 대충 여름 자켓 됐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저는 얘네들이 한 줄로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LI가 디스플레이 블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 클래스 플렉스를 줄 건데 근데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왜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플렉스는 압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얘네가 다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축된 걸 풀려면 어떻게 쓴다? 바로 플렉스 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플렉스 랩. 플렉스 랩을 이제 요걸 랩을 주게 되면 노랩이 기본값인데 랩을 주게 되면 얘네가 어느 정도 공간에서 나오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온다. 마치 인라인 블럭처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CSS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줄게요. 여기다가 섹션 프로드 리스트에다가 컨테이너에 있는 UL과 LI. 자, 저는 너비를 줄 건데 33.3333%로 줘가지고 이렇게 줄게요. 자, 그러면 A에다가 우리가 뭘 줄 거냐면 요거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A라는 요 녀석 있죠? 여기다가 블럭을 줄 겁니다. 왜 블럭 줄까요?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애매한 여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블럭을 줄 건데 A는 디스플레이 인라인이잖아요. 인라인이 블럭을 감싸는 구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를 여러분들이 블럭 요소로 만들어줘야 돼요. 무조건. 왜 제가 여기다가 그리고 이미지를 블럭으로 만들었다? 이미지는 애매한 여백이 존재하잖아요. 인라인 블럭이기 때문에 엔터나 띄어스 스페이스바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애매한 여백을 제거하기 위해서 블럭을 주고 그 다음에 W 풀 주는 이유는 뭐예요? A에 맞춰서 얘도 유연하게 늘고 줄고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요것만 그대로 복사해서 누구한테 준다? 얘네들한테 주면 되겠죠? 이 녀석들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여기다가 어딨어? 여기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대충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는데 뭐 글씨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불편하다 싶으면 글씨를 뭐 가운데로 옮길 수도 있겠죠. LI의 A니까 얘가 어차피 디스플레이 블럭이잖아요. 그러면 블럭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정렬할 여지가 있거든요.
근데 li에 a라고만 쓰면 전체 a가 가운데로 가니까 여기에 우리는 nth child 누구? 두 번째 자식을 골라내야겠죠. 그래서 걔네한테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이렇게 부여하면 센터 그러면 가운데로 가겠죠? 이 녀석만. 안 가는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칠해보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라고 칠해보면, 레드로 하면 안 보이겠구나. 블루라고 칠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써서 그렇죠? 그쵸? 잘못 썼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공간이 굉장히 작네요. A한테 블록을 BLOCK 줬는데, 그거는 li의 공간이 지금 이제 우리가 33.3333으로 이렇게 줬잖아요. 자, 블루는 이렇게 주시고, 얘는 그린이라 써볼까요? 근데 그러면 A는 굉장히 큰데, A는 디스플레이 블록이어서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A를 블록을 줬는데, 그쵸. 우리가 A 블록을 준 녀석은 지금 얘죠. 이미지가 감싸고 있는 A한테만 블록을 줬기 때문에 얘한테도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죠. 그래야지 이제 가운데로 가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DIV도 가운데로 가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요거 DIV 생략 가능하죠. 몇 번째 자식이냐라는 거기 때문에 DIV는 이제 블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굳이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왼쪽 정렬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굳이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죠. 얘는 굳이 가운데로 정렬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대충 이렇게만 할 건데, 근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그러면 얘도 그냥 아예 하지 맙시다. 자, 대충 이렇게 할게요.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이미지는 지금 정렬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지금 하려는 게 이걸 하려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33.3333%만큼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변수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변수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볼 건데, 자, 변수 cc가 뭐냐면 바로 컬럼 카운트입니다. 컬럼 카운트. 자, 컬럼 카운트라는 건 뭐냐? column 카운트라고 쓰는 거죠. 컬럼 카운트, 즉 요 칸에 몇 개 나오게끔 할 거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몇 개 나오게 할 거냐. 그러면 UL이 일단 부모니까 요 컬럼 카운트를 누구한테 쓸 수 있다? 자식한테도 쓸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다가 칼큘레이터 기억나실 거예요. 계산기 100% 나누기 VAR 쓴 다음에 CC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줄에 5개 나오게 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플렉스라는 거에는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갭. 갭이라는 건 뭐냐면 요 사이, 이미지하고 요 사이에 여백을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들 플렉스를 배우기 전에는 요걸 이제 마진을 주던가 패딩을 줘가지고 여백을 줬지만, 플렉스를 이용하면 플렉스만 이용해서 깔끔하게 요 사이에 여백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여기 왼쪽에 여백이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픽셀 딱 주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 지금 보면 위에 여백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죠? 아래는 10픽셀 여백 들어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얘랑 얘 사이에 딱 10픽셀 깔끔하게. 근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얘하고 얘 사이에 여백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삐져나온 거죠. 일단은 그래서 10픽셀 10픽셀 10픽셀씩 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넘친 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미지가 지금 20% 20%죠 100 나누기 50 다시 100 나누기 5니까 20%씩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서 플러스 10픽셀 10픽셀 10픽셀씩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냐, 얘도 마찬가지로 변수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갭 var. 근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죠. 그죠? 차이가 없어요. 10픽셀이랑 똑같은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빼줘야 되죠? 얘 나눈 거에서 마이너스 40픽셀을 빼줘야죠. 그죠? 40픽셀을 빼줘야 돼요. 보이시나요? 40픽셀 빼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서 몇 등분 해야 된다? 5등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여백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40픽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줄려있던 10픽셀 기억나시죠? 10픽셀은 여백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마지막 건 빼니까 5-1인 거죠. 5-1 이런 식으로.
근데 얘부터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도 소가로로 감싸서 먼저 계산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이거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이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 안 나도 됩니다. 이거 기억하고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이렇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지금 한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는 가져다 쓰시기만 하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단하게 원리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40픽셀이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러면 얘도 10픽셀은 뭘로 대체할 수 있다? 갭으로 대체할 수 있죠. var 갭. 자, 얘도 마찬가지로 5 대신에 여기다 뭐 써줄 수 있다? var 컬럼 카운트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5니까 컬럼 카운트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식을 써놨기 때문에 뭐가 좋은 거예요? 한 줄에 내가 4개 보이고 싶다 하면 여기만 뭘로 바꿔준다? 4로만 바꿔주면 4개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편하지 않나요? 여기를 이제 3으로만 바꾸면 3개가 나오네.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내가 만약에 여백을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뭘로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20으로만 바꾸면 이런 식으로 여백을 더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그냥 사용법만 익히시면 됩니다. 사용법만. 근데 갭 같은 경우는 내가 위 아래는 주기 싫다 하면 여기다가 보통 0이라고 써주는 편이에요. 0. 여기나 말고 여기 0이라고 써주는 편입니다. 그럼 0은 위아래 0만큼 집어넣고 좌우는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위아래 주고 싶다 그러면 위아래는 여기다가 여러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20픽셀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근데 잠깐만요. 멈춰버렸어요. 됐어요. 여기를 20픽셀로만 바꿔주면 알아서 얘가 이제 위아래, 그러니까 요 위아래만 여백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여러분들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외울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이거는 복사해서 갖다다 쓰시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복사해서 갖다 쓰세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지금 현재 코드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지금 섹션 프로드 리스트가 아니라 뭔가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만 뭘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뭐 박스 1이다 그러면 여기만 박스 1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박스 1에 컨테이너도 없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만 적어줘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는 이름만 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컬럼 카운트, 즉 한 줄에 6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 6으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백 늘리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20으로만 바꿔주면 여백이 알아서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튼간에 지금 한 줄에 몇 개 나오고 있죠? 제가 이걸 3이라 썼기 때문에 3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화면이 제일 컸을 때, 제일 컸을 때는 뭐 4개나 또는 5개 나오다가 화면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적게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컬럼 카운트를 일단 5라고 더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디어 컬이 배웠었죠. 미디어 컬이. 그러면 제가 미디어 컬 써볼게요. 여기다가 미디어. 자, 미는 뭐라고요? 이상이라고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상. 그러면 제가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상이랄게 좀 쉽게 해서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상일 때, 자, 이때는 컬럼 카운트를 기본적으로 뭘 해놓는다? 요거를 마이너스 cc를 나는 5로 두겠다. 그러면 제일 클 때는 5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냐? 자, 그 다음에 나는 화면이 작아졌을 때, 진짜 작았을 때 화면의 너비가 600픽셀 이하인 경우로 할까요? 이하인 경우 이하는 맥스죠. 맥스 600이라 쓸게요. 그러면 이때는 한 2개 정도만 보여줘라. 그럼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제일 클 때는 이렇게 나오다가 600픽셀 이하가 되면 이런 식으로 2개만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중간 단계가 없죠. 중간 단계. 만약에 나는 뭐 3개를 할까요? 3개. 그러니까 1000픽셀 이상, 그 다음에 1000픽셀 이하. 이때는 맥스 써줘야겠죠. 1000픽셀 이하. 그 다음에 600픽셀 이상.
민이죠. 이런 경우 여기다가 600픽셀, 얘는 뭐예요? 화면의 너비가 1000픽셀 이하, 그 다음에 600픽셀 이상.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뭐 3개를 보여줘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3개.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보여주다가 3개 보여주다가 2개 보여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쇼핑몰이 보통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을 때, 화면의 너비가 나는 좀 작을 때 쓰고 싶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400으로 바뀌었을 때는 한 칸 보여줘라. 근데 이렇게 했으면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무조건 중단점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엔드 써서 얘는 민 해가지고 얘는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어줘야죠. 얘는 뭐예요? 요거는 화면의 너비가 600 이하, 그 다음에 400 이상. 그죠? 얘는 뭐예요? 화면의 너비가 400픽셀 이하인 경우.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5줄 보이다가 줄어들면 이렇게 3개 보여주다가 2개 보여주다가 1개 보여주는,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줄어들 때마다 팍팍 변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테일윈드 컨테이너를 써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는 굳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플렉스 그리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됐습니다.